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풀씨라는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류다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1인 개발과 팀 개발을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1인 개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1인 개발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AI로 1인 개발하는 기획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몇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몇 계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23년도에 풀씨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기획자로서 BA라는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카피바라바라라는 이제 간단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2인 개발로 해서 출시를 한 바가 있고, 현재는 모듈버서크라는 프로젝트의 UI 및 VFX 담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사이드 프로젝트로 작게 메타부라는 메이플스토리 월드 플랫폼에서의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1인 개발자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1인 개발자로서의 양력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도어퍼즐이라는 프로젝트로 1인 개발자의 그 라이프를 시작을 해서 현재 잠깐 보류를 시켜놓고 열심히 개발을 잠깐 중단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 자리에 피자 디펜스라고 이제 제가 개발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된 신생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1인 개발자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럼 1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나요? 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게임 개발은 크게 기획, 아트, 개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저는 이제 요 세 가지 중에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획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일단 기획자로서는 적당하게 이제 문서를 쓸 줄 알고요. 적당하게 피그마 노션을 다룰 줄 알고요. 또 적당하게 그냥 게임들 여러 개 해봐서 시스템적 레퍼런스들을 많은 편은 아니고 아주 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획자입니다. 그리고 아트로서는 이제 벡터 아트를,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쓰고요. 에이스프라이트도 종종 쓰고, 그리고 블렌더를 사용한 3D 모델링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파티클 이펙트를 잘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이 부분이 저의 가장 부족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드를 읽을 줄 알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티라는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C# 문법에 대해서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직까지도 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약간의 구조와 패턴 정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이제 1인 개발자는 과연 특히 방금 개발도 잘 못한다고 했으면서 과연 어떻게 1인 개발자가 돼서 개발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인 개발자로서 설 수 있었던 건 이제 도어퍼즐이라는 프로젝트의 역할이 지대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가 전 시작이라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메인 테마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침 시작을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정말 초기 세팅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한 달보단 조금 덜 됐고요. 한 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프로토타이핑 과정 끝에 나온 영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개발자분들 계신가요, 여기? 개발자분들 손 한번. 개발자가 아니 그 프로그래머가 아니신 분이 안 계신가요? 진짜요? 왜요? 어머,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의외인데. 심지어 안녕하세요.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여기 오프라인 현장에 나와주신, 열심히 들어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 10분 정도 계신데 모두 프로그래밍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살짝 기가 죽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되게 평범한
경제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아쉽게도 CS 관련해서 정말 지식이 전혀 없고 최적화라던가 서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최적화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찌됐든 게임을 빌드를 할 수는 있고 돌아가기는 하더라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이런 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AI 써가지고 게임을 혼자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의 경험담 또는 인사이트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목차고요. 일단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더 연장을 시켜나가는지 프로젝트를 확장을 시켜나가는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귀여운 저의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접니다. 제가 피자 디펜스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주 유용한 자료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현재 한 1년 반 정도 이제 실제로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아르바이트생이고요. 이제 1년 반 정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일 자체는 머슬 메모리로 이제 몸에 붙어서 막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머릿속에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저녁은 뭐 해먹지, 이거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잡다한 생각들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피자를 만들고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게임 같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초반에는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개발자도 무조건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해봤을 거야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어떤 게임일까? 이거는 타이쿤일까? 그렇지만 이제 주방에 미친 듯이 몰려 들어오는 영수증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죠. 아니, 이건 타이쿤이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디펜스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미친 듯이 몰아치면 이제 그거를 막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타이쿤이 아니다. 디펜스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저에게 휴가가 주어졌던 이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 추석 연휴 되게 길었잖아요. 그 연휴 일주일간에 제가 이 피자 게임도 피자 만드는 게임도 타이쿤도 디펜스 게임이다. 라는 철학에 이제 입각하여서 이런 프로토타입을 한번 일주일간 만들어 봤었고요. 사실 음식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점만 있을 뿐 사실 풍선 타워 디펜스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고 저는 여기서 나아가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서 개발을 해나가자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그냥 너무 풍선 타워 디펜스랑 똑같은데 이 게임만의 좀 더 재미있는, 좀 더 특색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석 연휴 동안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숙성을 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이거를 좀 더 타이쿤적인 요소와 그리고 디펜스적인 요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피자를 만드는 공정 자체를 좀 더 살리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려면 맵을 훨씬 작게 가져가고 이 기계 하나하나에, 타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약 두어 달간 아주 심심할 때 끄적이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다가 현재 이런 메인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시스템들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할 예정이지만 크게 A-스타 패스파인딩을 이용한 타워 디펜스, 그리고 자동화 공정 시스템, 그리고 밤낮 시스템을 가진 타이쿤스러운 이런 메인 시스템들을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정말 많은 게임들에서 하나하나 레퍼런스를 조금씩 따오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진행 약 2주 정도 된 이니셜 커밋이 정확히 16일 전이라고 찍혀있는 상황에 이제 만들어진 프로토타이핑이고요. 이런 영상을 이제 찍어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피자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어떻게 2주 만에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게 됐는지는 조금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피자를 잘 만듭니다. 제가 만든 피자가 맛이 있대요. 게임보다 피자를 좀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서 게임 만들다 망하면 피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왕왕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서 살짝 이제 주눅이 들었는데, 하여튼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했으니까 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의 개발 철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그런 철학인데요.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갓겜의 필요 조건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오라고 한다면 이 마리오는 정말 공격도 방어도 이동도 모두 점프를 위한, 그리고 점프에 의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좋은 게임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도 도어 퍼즐이건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건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하나가 무엇일까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것부터 이제 조금씩 확장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 디펜스의 하나는 바로 타이콘도 디펜스 게임이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일단 생각한 데까지 만들고, 또 생각한 데까지 만들었으면 그걸 도중에 기획을 또 하고 변경도 하고 또 숙성도 시키고 하는 과정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숙성을 좀 시키고 나서 제가 A스타와 이제 뭐 자동화 공정과 이런 것들을 메인 시스템 3가지를 기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보여드려야 하니까 실제로 스샷을 따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미나이를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한테 나 피자 디펜스라는 걸 만들 거야. 대충 이런 거야. 라고 쭉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으로 피자 디펜스를 만들어 봐 하니까 이제 요즘 AI 똑똑하죠. 알아서 네, 이렇게 만들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제미나이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메인 시스템 3가지를 잡고 각각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스타 타워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살짝 낯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언더다크 디펜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되게 재밌게 잘 플레이를 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타워 디펜스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미들이 막 나와서 선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 길에 따라가는 애들을 길 옆에 설치된 타워들로 이렇게 죽이는 게 일반적인 타워 디펜스의 문법이잖아요. 이제 A스타 타워 디펜스는 기본적으로 그리드가 있고 그리고 그 길 위를 몬스터가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최단 경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리드를 하나둘씩 배치를 하면서 몬스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유동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그 시스템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또 피자를 만드는 공정을 이제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타이쿤의 디펜스 게임의 일반적인 웨이브라는 시스템을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날짜가 있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메인 시스템을 가져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충 이런 내용들의 시스템이 구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 2주 만에 이런 게임 만들었어요 라고만 보여드리면 이게 2주 만에 갑자기 없는 곳에서 뚝딱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더 웃기도록 노력해서 들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망하실 테니까요. 자. 하여튼 2주 만에 모든 시스템이 합쳐진 상태로 뚝딱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조금씩 쪼개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보다 개발을 훨씬 잘하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개발을 하실 것이고 또 완전 개발이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1인 개발자 지망생들 분들한테도 유용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요.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핵심 시스템 첫 번째를 어떻게 개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A-스타 타워 디펜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타워 디펜스라는 그게 깔려 있어야겠죠. 그런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스폰하는가, 손님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타워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가, 손님은 어떻게 만족을 하는가, 또한 손님이 그 길의 끝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거 온라인엔 이거 들릴까요? 그냥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 저에 공감해 주실 거죠? 에 대해서 타워 디펜스 문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크게 5가지의 질문, 이것에 대답을 하고 이것을 구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폰하는가에 관련해서는 손님이 스폰될 이런 트리거 콜라이더를 생성을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웨이브 1일차, 2일차, 3일차에는 어떤 손님이 어떤 레시피를 원하는 어떤 손님이 이렇게 스폰한다 라는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웨이브 매니저를 만들고 또 제이선을 활용해서 웨이브 데이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이는가, 이게 사실 제가 만들려는 시스템의 가장 메인 시스템인 A-스타 패스파인딩 관련된 얘기겠죠? 저는 이거를 돈으로 샀습니다. A-스타 패스파인딩 프로젝트 프로라는 에셋이 있는데 굉장히 추천받는 좋은 에셋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에셋이신가요? 되게 저 신기하게 쳐다보고 계시길래 네, 이런 에셋을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마쳤기에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이런 에셋을 사용해서 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워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타워를 일단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A-스타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그래프를 기반으로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리드들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리드 매니저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기계를 설치하고 또 이미 있는 곳에 중복 설치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점유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현 순서라고 적어놓고 일단 큐브 하나를 머신이라고 치고 작업한다 라고 얘기해 놓은 건 역시나 시스템 쪼개기의 일환인데요. 일단은 나는 그럼 머신을 설치할 만한 그리드를 만들어야 돼. 근데 머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큐브 하나를 너는 머신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이즈의 머신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면서 붙여나가기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개발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만족시킨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풍선 타워 디펜스 라이크 프로토타입 영상을 기억하신다면 혹시 거기에서는 손님이 피자를 받으면 눕거든요. 분명히 다이 모션이지만 아닙니다. 배가 불러서 행복해서 만족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손님이 만족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손님이 어떤 것을 원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받았을 때 내가 원한 게 아니면 어떡할 것인가? 그리고 받았을 때 행복해서 어떻게 하루를 날아가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스크립트를 짜줘야겠죠. 그리고 그 게스트 한 명이 가지고 있을 것과 게스트 전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오더 전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길의 끝에 도달하면 여기는 못 먹겠어요. 배달의 민족 평점 1점 이런 식으로 리뷰를 쓰겠죠. 그래서 하트 수치가 감소를 하고 UI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워 디펜스에 정말 기본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자동화 공정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핵심 시스템인 공정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타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미지로 잠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순서대로 도우, 토핑, 오븐, 그리고 서빙이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쭉 거치면서 실제로는 타워 디펜스에서 타워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뭔가를 날리는 모습을 서빙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기계들이, 이 4가지의 타워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또 어떻게 작동을 할까에 대한 얘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머신 베이스라는 이름의 부모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어머, 이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생겨 먹었을지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들이 모두 기계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빙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걔 혼자만 뭔가를 날리고요. 또 어떤 애는 또 그것만의 특성이 있겠죠. 당연히 특성이 있으니까 분리를 시켜놨겠죠. 그러면 이 세부 특성들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해서 만들었어야 했고, 또한 그러면은 이제 씬 안에 여러 개의 같은 머신들이 있으면은 그럼 다음은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공정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기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만들자라고 처음에 제미나이한테 우리 이제 기계를 만들어 보자 하니까 또 이제 신나서 뭐라고 샬라샬라샬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제미나이가 가져다 준 건 일반적인 타워 디펜스에 모든 기계가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모든 기계가 발사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떤 기계는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떤 기계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하니까 아주 감사하게도 머신 베이스라는 모든 머신들의 부모 클래스를 알아서 짜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머신 베이스가 뭐 기계 입구와 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기계가 한번 프로그레스를 진행을 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전후로 기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음식들이 여기에 쌓여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얘기를 담은 부모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얘가 기본적으로 입출구를 가지고요, 뭐 프로그레스 타임을 가지고요, 쭉쭉쭉쭉 가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도어라는 머신은, 도어를 만드는 머신은 프리비어스 머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걔가 맨 처음 공장의 시작이니까. 그렇고 토핑이라는 애는 또 어떤 애는 또 이 스테이션을 아예 무시하는 애도 있어요. 또 오븐이라는 애는 또 어떻게 보니까 유일하게 사이즈가 좀 달라요. 다르게 생겼어요. 또 서빙이라는 애는 유일하게 이렇게 음식을 날리는 애죠. 이런 것들을 살려서 각각의 머신 베이스를 상속받는 이제 그런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연결이 되어야 해. 얘네들을 유동적으로 찾고 또 지울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해서 이런 커넥션 매니저까지 만들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머신 베이스라는, 머신이라는, 기계라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를 완성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핵심 시스템입니다. 얘는 웨이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웨이브라는 시스템을 우리는 밤낮이라는 걸로 녹이기로 했으니까 그럼 게임 스테이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테이트를 짜고, 그리고 또 그러면 스테이트를 짜는데 왜 짜? 그 스테이트가 낮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너가 굳이 스테이트를 분리해 놓은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물론 저보다 훨씬 순서도 잘 그리시고 잘 하실 테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AI한테 순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라고, 그려보라고 하면 진짜 못 그리거든요. 정말 이상하게 그리고 갑자기 좀 예쁘게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머메이드로 그려서 나한테 그걸 써서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스크립트로 짜서 줍니다. 그러면 얘를 저는 노션에다가 노션에 코드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다가 넣고 머메이드로 빼면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같이 보여줘요. 이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실제로 제가 그냥 머메이드로 이용해서 노션에서 빼온 그런 순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상태도를 또 그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낮과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가장 크게 분리를 한 상태의 변화가 낮에는 손님들이 오고요. 밤에는 상점에서 뭔가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변화가 기본적으로 UI 캔버스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밤에만 샵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밤용 캔버스를 하나 따로 빼놔서 이 캔버스 안에
나이트 캔버스를 캔버스 외에 나이트 캔버스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샵 관련된 걸 때려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피그마에서 또 얘를 그려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플레이어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렸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맨 처음에 A스타 관련된 타워 디펜스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머신 베이스라는 것을 만들면서 자동화 공정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밤낮 시스템을 만들고 게임 스테이트를 짜면서 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클을 갖는지에 대한 구현을 완료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딱 여기까지 한 시점이 처음에 드렸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이게 딱 한 2주차 정도 됐을 때 프로토타입이었을 거예요. 모델링이 없고 도우도 없습니다. 사실 도우 머신이 없고 토핑 머신이 맨 처음인 시점인데 딱 여기까지 만드는데 2주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이런 메인 시스템 3개를 구현을 한 모습입니다. 괜찮죠? 제가 저희 동아리에서도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버릇이더라고요. 괜찮죠? 괜찮죠?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살짝 그냥 답정너입니다. 그러려니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현을 해본 결과 아직은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많죠.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또 제가 어떻게 개발을 진행을 하는지 그 방향성이랑 순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일단 생각한 데까지 만들어 봤어. 일단 A스타 만들어 봤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피자가 뭐 여러 기계를 옮겨 다니면서 만들어서 마지막에 한 머신에서 발사를 하는 것도 만들어 봤어. 그리고 밤낮 있는 거, 샵 있는 것도 만들어 봤어. 그러면 내가 이 시스템에 지금 부족한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변경하고 기획을 숙성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개발자의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하고 동시에 기획은 숙성을 좀 시키고 그리고 또 세부 시스템을 이제 기획을 하고 그럼 그걸 또 구현을 하고 숙성을 시키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획도 개발도 하기가 싫어. 그럼 뭘 해야 하지? 모델링을 하면 되겠지. 라는 아주 행복한 그런 기적의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개발하시다가 한 시스템, 한 버그만 오래 잡고 있으면 이제 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이스프라이트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블렌더 같은 거를 취미 삼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1인 개발자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3가지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과정이 딱 여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건 이제 세부 시스템 구현까지 완료된 그때의 영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메인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맵이 넓은데? 좁힌다고 좁혔는데 맵이 아직도 넓은데? 근데 이걸 더 좁힐 순 없어. 어떡하지? 하다가 저는 장애물들이 기본 스폰되도록 만들었고요. 또 모든 기계들이 너무 순서대로 딱 붙어 있으려니까 너무 배치가 자유롭지가 못한 기분이 들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배치가 가능하게 하자. 근데 그럼 뭔가 어색하지 않나? 시각적으로? 그래서 드론 시스템을 만들어서 드론이 실제로 한 기계에서 완성이 되면 그걸 잡고 이송하는 시스템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피자를 깊게 파서 토핑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음식을 할지 컨텐츠적 고민에서 저는 토핑들을 지금 현재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공정을 위해서 플레이어가 할 일이 많아지기 위해서 실제로 플레이어 캐릭터를 넣어서 이제 그 친구가 드론의 역할을 어느 정도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현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의 개발 철학을 다시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해 그러니까 타이쿤도 디펜스 게임이다 라는 그 개발 철학 한 줄을 위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피자로 디펜스 게임을 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외국 애들 피자 겁나 좋아하는데 그럼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피자로 디펜스 게임을 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럼 핵심 시스템은 이렇게 나오면 좋겠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토핑이나 아니면 드론이나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겠네 하는 식으로 차츰 기획을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그거의 구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1인 개발자여서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기획이랑 기획자가 따로 있고 개발자가 따로 있으면 개발자가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넣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야 그거 아니야 다시 해와 바꿔와 내가 기획자야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개발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딱 맞췄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걸 진행을 하는 도중에 되게 이상한 얘기를 중간에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까 봐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그렇게 오버하진 않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발자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니까는 이제 이런 팁들이 그렇게 유의미할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CS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C# 문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개발자 흉내를 내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했던 저의 AI와 대화하는 법 꿀팁들을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첫 번째,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도 코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도 있나요? 여긴 없네요. 제가 최근에 물어본 건 그거였어요. 야, 스크립트에서 코루틴 쓰려면 유징 뭐 써야 되더라? 이걸 실제로 물어봤고요. 여기서도 이거 나는 이렇게 그리드를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럼 센터는 홀 쓸 땐 여기여야 하고 짝 쓸 땐 여기여야 해. 이걸 쭉 대충 설명을 해서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제 생각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스크립트로 옮기지는 못하다 보니까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해야 해.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그냥 말로 한글로 쭉 써서 AI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논리적으로 아주 구현을 잘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는 인간의 모두 갖고 있는 능력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AI의 사실 굉장한 장점 중 하나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값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 또는 테스트용 함수를 적당히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리드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 근데 이 시스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무조건 중간중간 눈으로 볼 수 있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함수를 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웨이브 데이터를 제이선으로 지금 뽑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적당히 한번 만들어줘 잘 작동하나 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읽을 줄은 안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한글을 좀 더 잘 읽는 사람이어서 이제 열심히 주석도 굉장히 많이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주석을 보다가 한글을 보다가 이 부분 뭔가 틀렸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석을 많이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친구가 AI밖에 없는 슬픈 1인 개발자이기 때문에 팀원이 이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적으로 어떤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게 좀 더 맞는 방향일까, 좀 더 자연스러운 방향일까, 뭔가 이런 선택지가 나타났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일반적인 방향이고 좋은 방향일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하는 편입니다. 물론 무조건 듣진 않아요.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할 때가 많아서. 하지만 아이디어를 뽑아내기에는 좋은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AI가 좀 한 번씩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들 하는 거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슬퍼지고 이제 대화를 새로 파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내가 뭔가 이걸 구현을 해줘 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여서 아니야 다시 빼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아니야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야 그건 잊어 이거 관련해선 잊어 이런 식으로 꼭 얘기를 넣어줘야지만 이제 이 친구가 이상한 길을 멀리 안 가고 잘 돌아와서 저랑 얘기를 다시 잘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유다민이었습니다.